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투자클럽입니다. HLB 추가 쇼커버링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장중에 36,000원대 지지가 중요합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선물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미증시가 또 하락을 했어요. S&P 500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졌고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후에 장기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좀 내려오다가 올라오면서 달러도 강세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들이 이제 1월달 많지는 않습니다. 2월달 분위기가.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 긍정론과 그 다음에 약세론자들이 치열하게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8% 소폭 반등세,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서 0.15, 0.14세, 0.14% 그냥 강보합세권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14% 강보합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위에도 주가 흐름에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팔로알토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고요.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좀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있겠죠. 다우존스가 텀블 거의 7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빠졌다. 그래서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간과하면서 이 일종의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이 이제 작년 10월달 같이 조금 움직였는데 이게 미증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이 그런 대로 좀 버티다가 지금 이 다우라든지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단 벌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에서 장중에 뭐 한 약보합세 정도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자, 국내 시장 흐름이 이제 이 부분이 충격을 그대로 일단은 장중에 받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달러의 어떤 강세가 되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어제도 선물 쪽에서 매도가 있는데 장중에 보시게 되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거래소 중심에서 던지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세.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등락 종목 수에도 대부분 종목이 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500선 부근 위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2500선이 그냥 적정한 한국의 어떤 이제 이익 수준에서 뭐 이렇든 저렇든 적정 수준 레벨이고 그 위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된다.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든지 연준에서 확실하게 금리나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전쟁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장기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나 어떤 기대감으로 1월달, 2월달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실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연준의 이후의 FOMC를 계속 좀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2,500선만 가면 이제 뭐 기관들 외국인들도 매도가 하고 환율도 다시 또 1,300원대로 매크로 변수가 변해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HLB 장중에 어제는 이제 뭐 일단 이틀 동안의 상한가와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장중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프로그램 쪽에 보시게 되면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도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상한가에 나왔던 어떤 거래가 어제 좀 조정을 보였고 4만 원대 부근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일단은 장중에는 이탈을 시켰어요. 이제 일단 5일선 위에는 아직 있습니다만 가장 강한 어떤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들이 조금 꺾이는 어떤 흐름이 오전장에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이 36,000원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리는 것은 36,000원이라는 게 34,000원과 4만원대 박스권의 중위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값이 이제 어제 오장에는 지키면서 37,000원대에서 그래도 좀 강한 라인에서 이제 오장에 지지를 좀 해주면서 오늘 또 이제 양봉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사실 미증시의 또 약세가 그대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HLB 주가에도 수급이 또 딱 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강력하게 들어올렸던 쇼커버링의 물량 자체가 지금 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한 37,000원대까지 하다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36,000원도 지지가 안 되면서 35,000원대 밑단 34,450원까지 일단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양봉이 훼손되지는 않아 있습니다만 강한 라인에서 5장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죠. 상단 가격인 36,000원대를 넘어서 가면 이 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5거래일에 어떤 식의 패턴을 보여주느냐가 주가에서는 사실 양봉의 어떤 거래량들의 이 사람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쇼커버링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숏 스퀴즈까지 안 가더라도 이 쇼커버링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은 항상 이제 일시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나오는 어떤 패턴들의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이 종목들은 이제 천천히 어떤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바이오 쪽도 그런데 작년에도 올 달에 이 항서제약이 이제 상해 거래소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더블을 냈던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재료의 반영의 부분에서 어떤 다른 재료로는 반영을 잘 하질 않습니다. HLB 특징이 시장에 가도 뭐 반대로 가기도 하고 시장에 안 가더라도 재료가 강력하면 강하게 좀 올리는 패턴들이 2020년도에 뭐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이제 그 2021년도에는 이 그 코로나 관련되는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슈로 주가에 어떤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올해는 사실은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항서제약과 지금 NDA 신청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어떤 중요한 상관에서 이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급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기간상으로 2월달, 3월달이잖아요. 그래서 HLB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회사가 뭔가 이렇게 공지했던 어떤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도가 사실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도 10월달 이후에 뭐 교무세포종이라든지 선양 남성화이라든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또 진행을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장기 어떤 그 천천히 내려오면서 3만 원대 밑단까지 내려오게 되는 게 유중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압박과 더불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올해도 1분기 내에 항서제약과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 이제 신청을 FDA에다가 NDA 하겠다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언론들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상반기라고 살짝 바뀌어 있거든요. 만약에 당초의 흐름으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어떤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히 파급력 있는 작년 5월달의 어떤 분위기도 대자뷰할 수 있는 흐름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사들이 지금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내놓고 기간 조정을 한다든지 양봉을 만들어 내고 훼손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강한 상한가 양봉은 이 대형주에서 몇 조짜리가 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이렇게 내놓고 이 조정을 짧게 좀 하면서 올리는 어떤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수급 이슈 자체가 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요. 이 공매도와 연계된 뭐 이런 어떤 물량들이 더 이제 상한하면서 매수로 커버링을 쳐주기 위해서는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들은 좀 일단 약합니다. 일단 5장까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36,000원대를 회복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고요. 36,000원 밑단에 가면 이제 그 다음 자리가 다시 또 33,000원대 자리가 있고 여기서 또 지지가 안 되면 또 3만 원대까지 이 흐름이 있거든. 그러면 사실 이 양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쇼커버링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몇 달 동안에 이제 밑단에서 이때 샀던 사람들이 매집이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정을 세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어떤 흐름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36,000원대를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패턴 자체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시장에서 좀 버티는 흐름을 보이면서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양봉이 나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어떤 식의 패턴을 내느냐가 사실 이제 HLB 입장에서는 상반기 주가 흐름에서 가장 뭐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죠. 이 양봉이 일단은 대량 거래를 실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추세적인 어떤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주가 패턴의 어떤 캔들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장중의 어떤 수급과 더불어서 계속 살펴보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